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고향, 시골에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을 그냥 두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그대로 비어버린 집, 혹은 도시로 올라온 뒤 수십 년째 방치된 낡은 집. 지붕은 내려앉고 벽에는 금이 가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을 겁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언제 한번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결심을 하십니다. 그냥 깔끔하게 철거해버리자고. 어차피 쓰지도 않는 집인데 헐어버리면 관리도 편하고 세금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골 빈집을 철거하는 순간 오히려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나서 결정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부동산 세무 분야에서 25년 이상 일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이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계산할 때 집과 땅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세금의 세계에서는 집과 땅이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집이 세워져 있을 때와 그 집을 철거해서 빈 땅만 남았을 때, 이 두 가지는 세금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재산세 제도에서 주택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세율이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에는 나라에서 특별히 세율을 낮춰주고 있거든요. 시가 표준액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재산세율이 0.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집을 철거하면 그 땅은 더 이상 주택 부속 토지가 아니라 그냥 빈 땅, 즉 나대지가 됩니다. 나대지는 별도 합산 토지로 분류되어 세율이 최소 0.2%에서 최대 0.4%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땅인데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율이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시골 땅이라고 해서 값이 낮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 농촌 지역의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원짜리 토지라면 집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재산세 차이가 연간 20만 원 이상 생길 수 있습니다. 매년 20만 원씩 더 내다 보면 10년이면 2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아무 이득 없이 그냥 나가는 돈이죠.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오래된 시골집이니까 공시지가도 낮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로와 가깝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농촌에 살고 계신 이정식님은 고향 집을 철거하고 나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집이 있을 때는 매년 재산세가 9만 원 정도였는데 철거 이후에 처음 받은 고지서에는 31만 원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재산세만이 아니라 다른 세금 문제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집을 헐어버리고 나서야 세금이 이렇게 달라지는 줄 몰랐다고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철거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상황을 정리하고 보니 철거 전후로 세금 부담이 연간 5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세금을 줄여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낡았어도 비어있어도 집이라는 형태가 남아있는 한 세금은 낮은 요율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없애버리는 순간 그 방패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재산세 하나만 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종부세라고 줄여서 부르는 세금인데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인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이 많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시골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수는 줄어드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의아해하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일반 주택이라도 9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습니다. 즉, 주택은 어느 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집을 철거해서 나대지가 되면 그 땅은 별도 합산 토지로 분류되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별도 합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은 80억 원인데 이게 공제를 잘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율 구조 자체가 주택보다 훨씬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배려해주는 세금 구조인 반면 그냥 빈 땅은 그런 배려 없이 원칙대로 과세됩니다. 특히 도심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시골 빈집도 함께 가지고 계셨다면 그 시골 집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안에는 다주택자 계산 방식이 적용되더라도 합산 방식으로 어느 정도 묶여서 계산됩니다. 그런데 시골 집이 사라지고 나면 남은 토지가 별도로 계산되면서 전체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던 최순희 님은 전라북도 시골에도 부모님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시골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전문 업체를 불러 철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눈을 의심하셨습니다. 분명 집이 줄어들었는데 세금은 전년도보다 더 나와 있었던 겁니다. 확인해 보니 철거된 자리에 토지가 별도 합산 토지로 잡히면서 토지분 종부세가 새로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때서야 세무사를 찾아가셨고 철거 전에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은 빈 땅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억울해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현행 세금 구조의 현실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시골집이 종합부동산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고 철거를 결정하셨다가는 뜻밖의 세금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챕터 3. 양도소득세 특례, 집이 없어지면 혜택도 사라진다. 세금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을 팔 때 그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요. 이게 잘못 걸리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런데 시골 빈집을 철거하면 바로 이 양도소득세에서 크나큰 혜택을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농어촌 주택에 대한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도시에 집을 가진 분이 농어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도시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상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시죠?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전액 면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시골에 주택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집을 철거해서 빈 땅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시 아파트를 파는 시점에 시골 집이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이 나옵니다. 박용근님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경상남도 시골의 부모님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시골집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철거하고 토지 상태로 관리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지셨는데 3년 뒤에 서울 아파트를 팔게 되셨습니다. 그때 세무사에게 가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시골집이 있었다면 적용받을 수 있었던 농어촌 주택 특례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집을 철거해 버렸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아파트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약 3,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철거하지 않고 집을 그대로 뒀더라면 비과세로 한 푼도 안 냈을 텐데요. 한 번의 결정이 3,200만 원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그분은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이미 철거한 건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르고 결정해서 수천만 원을 손해본 분들이요. 아파트를 팔기 전에 시골집을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한 번은 상담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낡아서 위험하고 관리하기도 벅차고 세금은 계속 나오는데 그냥 두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가만히 두라는 게 아닙니다. 철거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 중에는 세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관리 부담도 덜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임대입니다. 시골 빈집이라도 저렴한 월세로 세를 놓으면 집을 유지하면서 소액이지만 수입도 생깁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시골 주택 수요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 일을 하려는 젊은 분들이 저렴한 집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 빈집 정비 사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해서 지역 주민이나 귀촌 희망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수리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여나 매각을 먼저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팔 의향이 있으시다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빈 땅보다 집이 있는 부동산이 거래가 쉬울 때도 있고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금 혜택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도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강원도 시골에 낡은 집을 가지고 계셨던 윤명숙님은 처음에는 철거를 결심하셨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직접 가기도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마침 지자체 빈집 활용 프로그램을 알게 되셨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정비해서 귀촌 청년에게 월 15만 원에 임대하게 되셨습니다. 임대 수입이 크지는 않지만 덕분에 집이 유지되면서 재산세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 때 농어촌 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팔면서 비과세 혜택으로 약 2,800만 원의 양도세를 절감하셨습니다. 월 15만 원짜리 임대가 2,800만 원을 지켜준 셈입니다. 그분은 철거 전에 한 번 더 알아본 게 정말 다행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방치된 시골집이 짐처럼 느껴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집 하나가 지금 여러분의 세금 구조 전체를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없애기 전에 그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세금 때문에 무조건 철거를 미루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집이 너무 낡아서 붕괴 위험이 있거나 위생 문제가 심각하거나 건물이 너무 작아서 어떤 활용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거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최대한 세금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순서입니다. 철거 전에 세금을 먼저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시골집을 철거하는 순서를 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파트를 팔 때는 시골 주택이 있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으니
파는 순서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죠. 이 순서를 거꾸로 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철거 전에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골 빈집 자리가 농지로 전환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대안이 있다면 단순 나대지로 남겨두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세금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하더라도 그 해안에 토지 활용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빈 땅으로 과세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늦추거나 농지로 편입되는 방향을 잡아두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상호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충청북도에 집이 너무 낡아서 도저히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진 상태였고 더 이상 임대도 활용도 불가능했죠. 하지만 그분은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에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상담 결과 먼저 경기도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챙기고 이후에 시골집을 철거하는 순서로 정했습니다. 철거 이후에는 해당 토지를 인근 농민에게 임경작 형태로 넘겨서 실질적인 농지로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토지 세금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세금 손실을 거의 없이 정리를 마치셨습니다. 순서 하나, 계획 하나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세금이라는 건 알면 알수록 길이 보입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번 제대로 알아두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골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세율이 올라가고 종합부동산세 구조도 불리해지고 무엇보다 양도소득세 특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금 문제만 해도 잘못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가 생깁니다. 그러니 철거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낡은 집 하나가 짐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없애기 전에 그 가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시골 빈집은 버려진 과거가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현재의 세금을 줄이고 미래의 자산을 지키는 소중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